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 성과 코칭 18번째 시간의 주제는 성과를 향한 행진은 계속되어야 한다입니다. 단 한 번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꾸준히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의 행동 특성, 혹은 개인의 행동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마일 행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마일 행진은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2011년 출간한 책 위대한 기업의 선택에서 제시한 컨셉입니다. 불확실성이 크고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꾸준히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기업의 특성을 이 책에서는 제시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20마일 행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마일 행진이란 어떤 도전적인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또 도전적인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연구는 어떤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어떤 연구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개인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성과 코칭 시간에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20마일 행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바로 1000마일 거리 정도의 도보 여행을 떠나는 거죠. 자, 먼저 A를 만나보겠습니다. A는 자신의 능력과 컨디션 등을 고려해서 하루 20마일 정도 이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루 20마일은 A에게 그렇게 편안한 목표는 아닙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겨우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 20마일씩 50일간 도보 여행을 해서 1000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가보겠다는 것이 A가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A는 자신의 전략대로 매일 20마일씩 걸어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A는 결코 20마일이라는 목표를 타협하지 않고 매일 지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여러분,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30마일, 40마일 걷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이 충동을 억제하면서 20마일씩 늘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0일 되는 시점에 그는 1000마일 도보 여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는 A와는 달리 어떤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성과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반드시 정해야 할 어떠한 규율도 만들지가 않았죠. 그냥 도보 여행을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몇 마일을 가겠다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만이 존재했을 뿐이죠. 첫날 B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무려 50마일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전날에 지나치게 무리한 탓에 컨디션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10마일밖에 두 번째 날은 걷지 못했죠. 세 번째 날 역시 마찬가지로 10마일밖에 걷지 못했습니다. 3일째 밤이 끝나고 B는 잠자리에 들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됐으니까 4일째인 내일은 첫날처럼 50마일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새벽부터 굉장히 큰 비가, 장대비가 우수수 쏟아지고 있는 거죠. 기상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자 B는 일단 이러한 기상 상황에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숙소에서 하루를 더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도전적인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한 A, 그리고 특별한 성과 기준이나 규율 없이 자신의 생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 B, 어느 쪽의 성과가 더 높았을까요? 물론 여행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만족도가 높았는지를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따르면 어느 쪽의 성과가 더 높았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A쪽의 성과가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빨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예화에서 A가 보여준 것이 바로 20마일 행진입니다. 어떠한 외부 요인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내부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와도 타협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정한 도전적인 목표를 일종의 규율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마일 행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마일 행진을 물론 사업에 적용해서 어떤 재무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20마일 행진의 도전적인 성과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매출액 얼마, 뭐 수익 얼마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꼭 재무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창의력 향상, 서비스 개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20마일 행진이라는 컨셉을 적용해 본다면 성과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마일 행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장 자주 하는 오해가 뭐냐면 그 20마일 행진을 가고자 할 때 일정한 주기로 어떤 성과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요. 그게 도전적인 성과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적인 성과 기준이 그러니까 꾸준히 일정하게 성과를 내는 어떤 안정적인 수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현재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도전을 하지 않아도 이뤄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20마일 행진에서 말하는 성과 기준은요, 도전적인 성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전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현재의 능력에서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때로는 어떤 외부의 어떤 힘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있는 성과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력도 사용해야 하고 때로는 깊은 사고도 해야 하고 전략적인 어떤 노력도 해야 되고요. 어떤 최선의 노력도 해야 하는, 그렇게 해서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0마일 행진에서 말하는 20마일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 콜린스는 20마일 행진을 할 때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한선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도전적인 성취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한선이 중요한데, 이 상한선은 어떤 내 야망과 어떤 나의 어떤 욕망,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큰 기회처럼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상한선을 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0마일 행진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한선은 넘되 상한선은 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한선과 상한선 그 사이에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20마일 행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마일 행진할 때 말씀드린 그 공간은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입니다. 일단 하한선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도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깊은 사고를 해야 하고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한선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무모하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뛰어들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절제하기 위해 드는 불편함, 자, 이러한 불편함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20마일 행진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마일 행진의 가장 큰 이점은요, 20마일 행진을 하는 주체에게 자신감과 통제력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꾸준히 도전적인 성취 기준을 달성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성과 기준을 내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 그건 물론 예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정하게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내가 일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부차적인 이익을 하나 더 꼽자면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나 일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떤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주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20마일 행진이 갖춰야 할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성과 코칭 18번째 시간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듭 강조하지만 하한선을 넘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20마일 행진이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런 기준이 아니라 도전적인 성과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자제력 혹은 절제력입니다. 자, 상한선을 넘지 않고 하한선은 넘고 그 불편한 공간에서 드는 수많은 유혹들, 물러서고 싶은 유혹, 혹은 한 발 더 나가고 싶은 유혹,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자제력,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절한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20마일 행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어느 시점에 꽂아 놓을 것인지, 이것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마일 행진이라는 것을 하고자 할 때 최종적인 목표도 그렇고 매번 설정해 놓은 성취 기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비전도 그렇고 20마일 행진도 그렇고 모든 것의 기준은 능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리더라면 여러분 자신의 20마일 행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팔로워들, 파트너들이 20마일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들 이끌어주고 가이드하고 서포트하는 것도 또 리더의 역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능동성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과 코칭 18번째 시간 20마일 행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